오늘은 130번째 맞이하는 세계 노동자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 고용이 불안해진 데 더해서 이틀 전 일어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한 노동절이었습니다. 이번에 희생된 노동자 38명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위험천만했던 현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길도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경찰이 제대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검을 하려 했다고 반발했고 경찰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노동계는 참사의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는 38명. 이 가운데 40대에서 60대까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다치기 일쑤였지만 일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님 이렇게 막 하시다가 좀 몇 번 다치신 거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리 좀 몇 번 다치시고. 코로나19로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자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 일을 하러 나온 노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터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용접 작업과 우레탄 폼 패널 작업의 화재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의 떠나는 길도 마지막까지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부검 소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르쳐준다 했잖아요. 확인이 되면 먼저 가르쳐주는 게 맞잖아요. 경찰이 유가족에게 신원 확인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리기 전에 부검을 하겠다는 얘기부터 전한 겁니다. 경찰은 유가족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의사소통 과정에 제대로 충분한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에 사죄를 드렸고, 그러나 이제 부검해야 되는 게 불가피성에 대해서 충분히 또 유가족분들한테 이해를. 유관이나 혈액 채취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희생자 15명은 부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바로 이천 화재 참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건물 내부 사진에는 탈출하기 위해 애를 썼던 노동자들의 마지막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죠. 자, 강신우 기자. 오늘도 현장 감식이 있었죠? 다 끝났습니까? 네, 3시간 반 전인 오후 4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 완료했다. 이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물론 분석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네, 저희가 건물 내부 사진을 입수했죠. 그 안에는 어떤 모습이 담겼습니까? 네, 사진들을 보면 숨진 근로자들이 탈출을 하기 위해 석고보드 벽면을 뜯고 부수고 넘어뜨린 흔적이 역력합니다. 탈출로 확보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당시에도 이런 최후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돼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예, 혹시 그 감식을 통해서 화재 원인이라든가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하에서 용접 작업이 있었고 불이 시작된 것 같다는 게 어제까지 나왔는데 불티나는 연마기와 절단기 등 이런 전동 기구들이 다른 층에서도 다량으로 발견됐다는 게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또 그 발화점이 이 때문에 발화점이 2곳 이상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우레탄 폼을 공급하는 차량도 발견됐습니다. 이 차에 관을 연결해 건물 내부로 우레탄 폼을 다량 공급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유증기가 가득 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희생된 38명 신원 확인은 모두 끝났습니까? 네, 현재까지 37명이 확인이 됐고 나머지 1명도 이름은 오늘 중으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2층에서 18명이 나왔는데 주방 좁은 공간에서 무거운 화물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몰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유가족들 마음이 이만저만 아닐 텐데 오늘 발주처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들이 유가족들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 발주처, 감리업체 임직원들이 이 바로 옆 체육관에 있는 유가족들을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은 사고 진상을 밝히고 보상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지만 유가족들은 안전관리가 부실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보상 내용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 등 5개 업체 압수수색을 완료해 설계 도면 등을 확보를 했고요. 임직원 20여 명을 불러 1차 조사도 완료했습니다. 추가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서 추가 압수수색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사 현장에서 강신후 기자였습니다. 오늘 노동자의 날 집회는 코로나 때문에 작은 규모로 진행됐지만 안전한 노동에 대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이천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했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관련 법을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유정화 기자입니다. 일회용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았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38명의 노동자를 추모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천 화재 참사를 산업재해로 규정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산재 피해 가족, 유가족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오늘 집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년 같은 수만 명 규모의 집회 대신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낀 채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대신 유튜브로 지역별 현장 행사를 중계하거나 17개 나라에서 보내온 국제연대 콘서트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노동자들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2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재난 시기 해고를 금지하고 더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대통령의 노동자 메시지에도 이번에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애도가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이천 화재로 희생된 분들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130주년 노동절 기념사의 첫 문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글에서 노동절을 맞아 다시 한번 명복을 빈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재는 성실한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한 뒤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산재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썼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천 사고와 관련해 2차례 긴급회의를 열고 공사 현장에서 화재 안전 대책이 왜 안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견뎌내는 배경에도 방역의료 노동자, 배달운송 노동자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노동계를 향해선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라면서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역시 양대 노총의 견해차로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주문이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역시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찾아왔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일하던 화물 기사는 환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화물 운송기사 서경은 씨는 올 초 한 물류 하청업체와 야간 배송 일을 하기로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주일에 엿새 밤 10시쯤 출근해 아침 8시까지 밤을 꼬박 새우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갑자기 회사로부터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불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본사 쪽에서 불안하니까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저하고 계약한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지 말라고 전화로 한 거죠. 보건소에서 코로나 음성 진단 결과를 받아 항의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단칼에 자를 수 있을까.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요. 서 씨는 또 다른 일감을 찾고 있지만 그 사이 벌이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서 씨와 같은 화물 운송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탓에 4대 보험 등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특수고용직을 비롯해 안전망 바깥의 사람들을 먼저 덮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정규직 또는 불안정한 노동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사실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선 감염 확산을 우려한 서울시의 불허 방침에도 이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